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우물 정자에다가 숫자는 0945번 누르셔서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출발 새 아침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무릎을 탑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준 분이죠.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오늘도 아쉽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릎팍도사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부터 좀 알아볼까요?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제명 독주, 서결 빠짐, 낙연 주춤, 이런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제명 독주, 제명 독주, 네. 서결 빠짐, 서결 빠짐, 낙연 주춤. 낙연 주춤, 예. 정리가 되네요. 네. 이해하시기 쉽도록 좀 네. 설명을 드렸고요. 네. 뉴스원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28.7%로 30%에 육박할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14%, 이낙연 대표가 11.4%를 기록했습니다. 이 한 달 반 정도, 2달여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투톱 체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이번 조사에서의 지지율은 이재명 지사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앞으로 자기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은 또 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최근 이 주춤하는 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속적으로 지지층을 계속 끌어올리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청취자분들께서 대선 후보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텐데 대선 후보와 관련되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이 있는지, 지역 세대 이념인데 이재명 지사 이 경기도를 결집시키고 있는 지역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기본소득이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다. 이것은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령대로 보면 20에서 40대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세대 기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진보층에다가 중도층까지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넓힐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념 기반까지도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궁금하실 부분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 중도층, 윤 총장을 지지해왔던 중도층은 어디로 갈까 궁금하실 텐데 그 중도층까지도 이재명 지사가 흡수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지금 조사 결과에서는 제명 독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윤 총장 지지율 빠지는 거, 이것도 왜 그런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 발언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결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윤 총장 지지율이 자신이 만들어낸 지지율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 이렇게 또 예상하기도 힘든 일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윤석열 총장의 지지 기반은 이 현 정부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또 보수 지지층으로 나타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만큼 가장 큰 이유, 서결 빠짐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추윤 갈등 해소입니다. 윤석열 때리기 반사이익이 없어져 가고 있고요. 또 대권 출마 여부 자체도 불투명하다 한 결과이고요. 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의 발언 자체가 대장 윤 총장 쪽으로 국민의힘 또는 이 보수층이 여전히 지지율이 꽤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한창 높을 때보다는 비교한다면 빠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음을 좀 조심했을 것 같아요. 방금 보니까
삐짐이라고 제가 들을 뻔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죠. 빠짐입니다. 네. 예, 예. 자, 저도 더 이제 발음에도 더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 지지율 좀 보죠. 그 추세적으로 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 그러니까 추이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네,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이를 분석드리는 것이 그 이해하기 좋으실 텐데요. 예. 지난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계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1월 들어서 신년 기자회견을 분기점으로 해서 지지율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예. 아주 뭐 10% 20% 이렇게 뭐 초급등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30%대까지 내려갔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또 반등하는 네네.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부정평가도 내려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검찰 관련 갈등, 또 중도층을 이탈하게 만들었던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3차 유행, 또 백신 수급의 또 난감한 상황 등이 좀 해소되면서 중도층도 유입이 되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핵심 지지층은 다이아몬드 지지층이죠.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또 다시 결집하는 결과로 보입니다. 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요. 공매도 이거 지금 금지 해제하는 거 강하게 비판하시는 분인데 저희랑 인터뷰할 때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 박용진 의원이 자신 이름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냥 웃어버리시네요. 네. 네네. 어이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 하면은 또 부동산 이슈가 아주 각인돼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대추도사와는 또 동갑입니다. 아, 그렇군요. 같이 또 방송 패널로 또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활동하게 됐는데 아주 역량이 있고 단지 아직까지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 이름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론조사해 보니까. 네. 자, 소장님 이제 4월 보궐선거 70일 남았습니다. 보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정당 지지율에 대한 관심도 이제 높아지는 상황인데 추세가 또 어떻습니까, 이쪽은? 최근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이 동반 효과죠. 연동되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다시 회복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지가 모두 결집하는 그런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과 부산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슈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경쟁력이 더 있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게 돼서 부산의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는 울산, 경남과 함께 배 소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통화 좀 음질이 안 좋아서 조금만 띄어서 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네네네.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또 경남과 함께 통계 처리가 되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또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어 왔었고 또 국민의힘이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연초에 분석되게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슈가 중요하지만 또 보수 야권에서는 이 후보 단일화가 또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여권 후보들은 최근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반등 지지율 올라가는 그 현상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보수 야권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또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단일화가 좀 삐그덕거리면서 지지율에 또 영향을 또 받는 모습입니다. 배 소장님, 지금 통화 음질이 안 좋아서요. 잠깐 끊으셨다가 제가 바로 다시 걸려서 다시 한번 좀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끊어주시죠. 자, 지금 다시 통화하는 사이에요. 청취자분들 지금 의견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8736님께서는 아직 기간은 있지만 결국 1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3359님께서는 무조건 퍼주자고 하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무조건 많이 퍼주세요. 라고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로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50원. 저희 FM YTN 라디오 주파수랑 똑같습니다. 945MHz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저희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왕 그 YTN 유튜브 검색하시 들어가시면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배 사장님 다시 연결돼 있습니까? 네, 강풍 예고가 예. 있었는데 뭐 그 영향은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예. 그래. 예, 알겠습니다. 자, 설 명절 연휴가 이제 가까워지는데, 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조정 내일 뭐 발표되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네. 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22일 실시한 조사인데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완화가 좀 필요한 방역 수칙이 어떤 것일까? 역시 경제에 미치는 부분에 대한 완화 요청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요. 예.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좀 완화해달라.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등교 수업을 제한을 좀 완화해달라.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예.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네. 또 5인 이상 제한 이 부분도 좀 완화해달라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네네. 연령대로 보면은 20대의 경우에는 또 학생 인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예. 이 등교 제한돼 있는 부분들을 좀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30대, 40대의 경우에는 네. 30대는 이 영업시간과 관련된 제한 이 부분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자영업청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예. 40대의 경우에는 또 학부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이들의 등교 수업 제한을 좀 풀어달라. 또 영업시간도 좀 자유롭게 해주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런 여론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정부가 코로나 국면에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손실보상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여론조사, 민심 어떻게 나옵니까? 자영업자 이제 손실보상제인데 이른바 뭐 100조 프로젝트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재정 부담도 크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뭐 추가 부양책 어느 국가에서나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제 손실보상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우리 10명 중 8명은 공감한다.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네. 공감하지 못하는 의견은 18.9%로 나타나서 물론 여야 간의 입장도 다르고 또 최근엔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만큼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또 100조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거 여론조사 앞으로 하는 김에 이왕이면 좀 여당에서는 이제 손실보상 이걸 이제 추진하되 네. 소급 적용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또 뭐 불만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난해 어렵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을 바란다는 의견도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법제화된다면 그런 사항도 좀 사각지대가 없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손실보상제 관련 조사는 앞서 뉴스원과 엠브레인 퍼블릭이 실시했던 조사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해도 2021년도 벌써 1월 지금 다 가네요. 네. 빨리 지나갑니다. 자,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예. 저 빨리 지나는데 하나 좋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코로나 백신 접종 시점 좀 빨라지고 그래도 좀 뭐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국민들은 분야별로 소망 어떤 소망들 가지고 있는지 뭐 조사한 거 있습니까? 네, 올해 특히 많은 우리 국민들 소망했을 것입니다. 뭐 코로나 종식도 필요하고 경제 회복도 필요한데 K-스탯 리서치가 자체 조사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치 분야에서 가장 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소망은 뭐였을까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출범에 따른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개인의 수입 증가였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 수입, 뭐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수혜를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뭐 수입 손실이 많이 났을 겁니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경제 분야 소망으로는 두 번째가 내수 경기 회복, 또 생활 물가의 안정, 무엇보다 또 일자리겠죠. 고용 안정, 일자리 증가 소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사회 또 외교안보 분야도 소망이 좀 뭐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 분야는 뭐 모두 다 예상했던 소망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가격, 예. 또 전월세 시장이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의견이었고요. 예. 이 북한과 또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가장 큰 것도 우리 이 북한 관련 아니겠습니까? 한미 관계 정상화 및 동맹 강화, 또 남북 대화의 재개, 남북 간 협력 강화에 또 소망이 큰 기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예리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